미국의 빅테크 M7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 7종목을 분석하고 7종목 중에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오늘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 그런 종목을 찾아볼 거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미국 주식 나름 나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분석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온 최근 분기 재무 자료들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구글은 2026년 2분기 실적,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4분기 실적, 기간이 다르잖아요. 기간이 다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라는 거, 그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AI 성과를 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AI로 돈을 벌고 있는지, 벌고 있다면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FCF 지표를 볼 건데요. 현재 M7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 흐름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AI에 돈 더 쏟아 부을 수 있는지 그런 지표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I 기술력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현재 M7에서 AI를 가장 잘 다루는 그런 기업은 어디인지, 기술력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차트의 자리와 기술적 지표를 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재무 데이터부터 한번 보면요. 이게 구글 거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요게 메타 거고, 요게 테슬라 거.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분기 보고서를 다운받아 왔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가 너무 길고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려면은 10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고요.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신 분기 데이터로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출을 1200억 달러 정도 벌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아마존이 많이 벌었네요. 2000억 달러. 그리고 YOY 같은 경우 전년 분기 2025년 2분기 대비 몇 프로 성장했냐? 2025년 2분기 대비 2026년 2분기는 몇 퍼센트 성장했냐? 보니까 구글 24% 성장,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매출이 역성장한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 다 작년보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래서 얼마를 남겨 먹었냐? 구글은 408억 달러를 남겨 먹었고 나머지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남겨 먹었는데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가 작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했네요. 작년 분기보다 마이너스 8%못 벌었고 테슬라는 57%를 역성장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M7 기업들이라면은 항상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매해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된다. 매해 흑자를 찍어줘야 된다. 이런 주인데 역성장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기업의 내부 사정까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마진율을 보면은 구글은 34% 정도 남겨먹고 마이크로소프트 45%, 메타 30%, 뭐 요 정도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근데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랑 테슬라네요. 엔비디아는 물장사를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마진을 남겨먹고 있고 테슬라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마진을 남겨먹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래프로 보니까 매출액 비교, YOY 비교, 영업이익 비교 전부 다 심플하게 비교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 두 종목은 분석할 종목에서 제외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7% 성장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매출 성장률도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AI 호황이 일어나면서 AI 칩을 팔아먹고 이렇게 괴랄한 성장을 보여준 건데 요게 단기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평생 갈 데이터인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이런 큰 성장은 단기적인 데이터긴 한데 이런 단기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런 재무로 분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사는 게 맞겠죠. 뭐하러 다른 기업 사요? 1년에 147%씩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늘 분석에서 제외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제외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M7 중에서 사실 이렇게 그래프가 낮게 박혀 있는 기업,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기업은 사실 M7과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M7에 꼈고 미국 대표적인 종목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꿈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로봇이든 자율주행 FSD든 스페이스X든 AI 그록이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테슬라는 미래에 좋을 것이다.
요게 전부 다 활성화가 된다면 테슬라는 현재 영업이익이 이렇지만 미래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M7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꿈의 가치를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오늘 분석에서 제외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요. 해당 기업들의 PER부터 보면은 애플은 PER이 좀 높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41년을 일해야지 애플 기업 가치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1.6배, 구글이 좀 PER이 괜찮네요. 16.9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존도 21. 일단 PER 기준으로 보면은 구글이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EPS를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죠. YOY 전년 분기 대비 기준으로 구글과 아마존이 거의 300%가량 성장을 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모순이 좀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 지분이 있어요. 엔트로픽 미실현 평가이 980억 달러가 반영이 돼가지고 순이익이 이렇게 높게 찍힌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 관련 투자 평가이 534억 달러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은 광고나 클라우드 사업의 영업의 호조보다는 일회성 평가이익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다. 영업이익만으로 낸 성장은 아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했는데 사실 메타도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인데 역성장을 한 게 의아하잖아요. EPS가 왜 역성장을 했을까 분석을 해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소송 관련 충당금 24억 달러와 5월에 인력 감축 관련 퇴직금 11.8억 달러 일회성 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출 비용 때문에 EPS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기업의 그냥 데이터만 보고 분석을 하면은 너무 편하겠지만 그 부분만 보고 분석을 하면은 모순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려면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좀 들여보고 왜 이렇게 데이터가 갑자기 높아진 거냐,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낮아진 거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전혀 의미가 없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일회성 비용을 지출을 한 거고 어쩌거나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난 거니까 전혀 의미 없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구글과 아마존 현재 강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강한 건 강한 거고 현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빅테크라 해도 돈이 무한정이진 않을 텐데 그 돈이 언젠가는 고갈나겠죠. 그래서 FCF 잉여 현금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메타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거의 다 고갈이 돼가지고 7.84억 달러가 남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면은 구글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마이너스 59억 달러. 구글은 2004년 상장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도 최대 2,05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할 만큼 AI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일단 돈을 쏟아붓는 건 좋은데 성과가 나와야겠죠. 성과 데이터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AI 인프라 투자 규모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러 중에 하나죠. 이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고 있기는 한데 현금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M7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번 돈보다 AI에 쏟아붓는 돈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현금 압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M7 기업들이 AI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본 지출을 폭증시키고 있고 빠르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하면서 7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자본 지출이 1,300억 달러를 넘나들면서 실질 FCF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가파른 현금 소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 와중에 애플은 AI에 뭐 별다른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현재 4파 경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오늘 체크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그러면 요 네 기업이 AI 매출 성과가 있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보면은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 매출이 43%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데이터는 직전 분기 기록한 애저 매출 성장률의 40%를 뛰어넘은 43%를 기록했죠. AI로 돈 벌고 있다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애저의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연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에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M365 코파일럿 유료 좌석은 3천만 개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죠. 원래 제가 알기로 2천만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수치가 1천만 늘어가지고 3천만 이상.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은 많이 쓰고 있지만 수익화를 해가지고 매출도 늘고 성장성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요거를 입증을 해줬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422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준 매출이라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AWS의 영업이익도 166억 달러, 하나로 약 23조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36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6.8%로 구글 클라우드의 35.6%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AWS는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약 61%를 차지한 굉장히 큰 사업인 만큼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 AI에 돈 많이 쓰는 거 사실이다. 돈 많이 퍼붓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내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7억 달러로 82%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영업이익도 약 88억을 기록할 만큼 성장 속도가 엄청난 업체예요. 82%가 올라가는 거면 엄청난 성장 속도고, 그리고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는 약 9억 5천만 명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글은 엔트로픽의 지분까지 있어가지고 AI의 선두주자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찜찜한 부분은 그만큼 성장세가 높은 만큼 돈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원래 1,800억에서 1,900억 달러였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1,950억 달러에서 1,05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요. 돈 더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률은 가장 높지만 투자 속도가 현금 창출하는 능력보다 너무 가파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지표가 없어요. 그냥 광고 매출 늘었다, 광고 노출 늘었다, 광고 가격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 광고에서 우리 AI를 써가지고 AI 때문에 매출이 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뿐이지 다른 업체들처럼 정확히 어떻게 올랐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간접 수익화 성과가 났다. AI 자체 매출은 미공개. 요약하자면은 우리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지금 당장 AI 매출이 크게 없지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방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를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고, 최근에 급등한 내역, 최근에 아마존이 15.3% 급등한 거,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확인해보고, RSI 지표, 보조 지표로 현재 과매도 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저는 구글과 메타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AI의 선두주자로서 실질적으로 AI에 돈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지만 AI의 성장률도 보여줬고, 우리가 AI로 얼만큼 돈을 벌고 있고 얼만큼 수익을 내는지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내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글은 엔트로픽 지분이 있잖아요. 엔트로픽은 현재 세계 1위 AI인 만큼 당연히 그 지분도 무시할 수 없고 협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AI 이슈를 제외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뛰어나요.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기초 체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보유 중이라면은 안정적으로 구글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M7의 조정이 크게 왔을 때는 저는 다른 종목 말고 구글을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구글의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 영상을 조금만 더 일찍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바로 전날에 이렇게 7%가량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RSI 지수도 40선 부근에 있고 바닥에서 241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분위기여가지고 차트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매수 기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영원히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고 또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를 보고 있는데요. 메타는 대체 왜 보는 겁니까? AI의 성과도 안 나오고 돈만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돈만 떨어지는 기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AI로 뭔가 보여준 게 없기는 해요, 메타가. 그래가지고 AI를 끼고 보면은 사실 메타가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요 기초 체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구글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다른 이유로 메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메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메타가 AI의 선두주자가 되는지 아니면 AI에 돈만 버리고 마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가 좀 바닥 부근에 왔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오히려 더 좋거든요. AI를 제외하더라도 메타에는 SNS라는 엄청난 캐시카우가 있는데, SNS 밸류만 보더라도 이 가격은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메타가 AI의 과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안에는 그때도 AI 매출이 없고 AI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빠지면서 영원히 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는 현재 많이 싸져 있는 싼 맛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들 참고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많이 빠지거나 크게 무너지면은 구글 보세요. 그게 마음 편하고 좋으실 것 같으니까, 구글이 241선을 터치하거나 241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1차적인 분할 매수 자리를 한번 잡아보면은 좋은 타점을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구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공부해보시고 메타도 시간 나실 때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